엄마, 아버지, 저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우리 부부는 30년을 살던 시골집을 팔았습니다. 3억이라는 거금을 아들 손에 쥐어주며 이번엔 꼭 잘 되길 기도했죠. 그런데 돈을 건넨 지 석 달 만에 아들 전화는 꺼졌고 회사 사무실엔 임대인 명도소송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68세 갈 곳 없는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단칸방 월세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일부 아들의 제안. 오늘 이야기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사시는 김영수, 박순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올해 68세, 순자 씨는 66세이십니다.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시골 부부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다행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내려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효자였죠. 하지만 둘째 아들 강호 씨, 그는 부모님께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강호 씨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고 합니다. 성적도 좋았고 특히 말재주가 뛰어났죠. 반에서 반장도 하고 토론대회에서 상도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강호가 큰 사람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대학도 서울의 괜찮은 곳으로 갔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논 두마지기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죠.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나오면 잘 살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강호 씨의 행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하긴 했습니다. 중견기업 마케팅팀에 들어갔죠. 부모님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강호가 서울 큰 회사 다닌다고.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강호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왜? 회사 생활이 제 적성에 안 맞아요.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이디어도 있고요. 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1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다니. 하지만 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돈은 있니? 그게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천만 원. 영수 씨 부부가 그동안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 겨우 1억 5천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거였죠. 하지만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그것도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보내줄게. 고맙습니다, 아버지. 꼭 성공해서 10배로 갚을게요. 강호 씨의 첫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건강식품을 판다고 했죠.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잦았습니다. 아버지,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순자 씨는 동네 사람들한테 또 자랑했습니다. 우리 강호가 인터넷으로 장사하는데 대박 났다고.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강호 씨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하면 바빠서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리고 1년 후,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 그럼 어쩌니? 일단 정리하고 다시 취업 알아볼게요. 5천만 원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속상했지만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경험이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6개월 후 강호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카페를 해볼까 해요. 뭐, 또 사업을? 취업이 잘 안 돼요. 나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역시 제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카페는 요즘 대세거든요. 제가 입지 좋은 곳을 발견했어요. 강호야, 아버지 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알아요. 이번엔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대출 받을게요. 또다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영수 씨는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카페는 2년을 버텼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처에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생기면서 장사가 안 됐죠. 아버지, 카페 문 닫아요. 죄송해요. 그래. 영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5년 동안 강호 씨는 계속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옷가게, 온라인 마케팅 회사, 수입 잡화점, 배달 대행업. 하나를 시작하면 1년 또는 2년 버티다 망하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영수 씨 부부가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은 그렇게 조금씩 아들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 알아요. 순자 씨는 불안했지만 영수 씨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도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남은 건 농사 지어서 버는 1년에 1,000만 원 남짓한 수입과 30년을 살아온 시골집 뿐이었습니다. 강호야,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영수 씨가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강호 씨는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제 꿈을 이해 못하세요? 전 지금까지 경험을 쌓은 거예요. 다음번엔 꼭 성공할 수 있어요. 강호야, 내가 이제 44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장, 이사 달고 있을 나이야. 제발 현실을 좀. 아버지, 강호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왜 절 믿어주지 않으세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은 그냥 회사 다니는 것뿐인데 잘한다고 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아버지가 절 이해 못 하시니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 구석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후로 강호 씨는 1년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밤 강호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여보, 우리 강호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자는지, 걱정 마요. 큰아들이 가끔 연락한다니까. 큰아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은 강호 씨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낸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다음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농약 창고에 앉아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강호를 어떻게 키웠어야 했을까?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봄이었습니다. 영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강호였습니다.
영수 씨는 놀라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호야? 아버지. 그래. 그동안 잘 지냈니? 어디서 지내고? 아버지, 죄송해요. 강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아버지 실망시켜드리고 돈만 축내고. 아니다, 괜찮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됐어. 영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온 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 순간 영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부 마지막 기회.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영수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좋은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회?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대학 후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컴퓨터 공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김현우요. 그래. 기억나는 것 같은데. 사실 영수 씨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말을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지금 IT 회사 대표거든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벌써 3년째 운영 중이고 매출도 계속 늘고 있대요. 그래, 잘 됐구나. 현우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공동대표로 들어오라고요. 영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순자 씨도 물소리를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공동대표? 네. 현우는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저는 영업이랑 마케팅을 맡는 거예요. 현우 혼자서는 기술만 잘하지 영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래요. 강호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현우가 그러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대요. 인공지능이 요즘 대세잖아요. 챗GPT 아시죠? 그런 거요. 우리 회사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 영수 씨는 챗GPT가 뭔지 잘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 사업 해보면서 쌓은 경험이 다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마케팅도 알고, 영업도 알고, 사람 관리도 알고, 이제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영수 씨의 마음 한편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잘 됐구나. 아버지도 기쁘다. 근데 아버지, 강호 씨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공동대표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역시나 영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지분을 사야 해요. 현우가 혼자 회사를 키워왔으니까 제가 들어가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30% 지분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영수 씨가 묻자 전화 너머로 강호 씨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억이요. 뭐? 3억 원이요. 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강호야, 너도 알잖니.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이미 너한테. 알아요. 강호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알아봤어요.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부탁해 봤어요. 근데 제 신용 등급이 예전에 카페 할 때랑 다른 사업들 할 때 대출 받고 연체된 게 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하려고? 시골집이요. 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골집. 그거 팔면 될 것 같은데요. 순자 씨가 부엌에서 깜짝 놀라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는 손을 들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강호야, 그 집은.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강호 씨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일은 가까이 되셨는데 농사일이 얼마나 힘드세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병원도 차로 1시간 걸리고요. 그건 그렇지만 집 팔고 큰형 있는 데로 가까이 이사 가세요. 서울 근처 작은 아파트 하나 얻으시면 병원도 가깝고 문화생활도 하시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강호 씨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성공하면 2년 안에 10억은 벌 수 있어요. 인공지능 회사가 지금 얼마나 핫한지 아세요? 투자금이 몇십억씩 들어와요. 그럼 아버지한테 새 집도 사드리고 평생 용돈도 드리고 효도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선 순자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에요. 저 마지막이에요. 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제 45이에요. 결혼도 못했어요. 친구들은 다 애가 중학생인데 저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이번이 제 인생 마지막 기회예요. 전화 너머로 강호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못난 아들이죠? 그동안 아버지 돈만 축내고 걱정만 끼치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번만요. 이번 한 번만 믿어주시면 제가 꼭 성공해서 그동안 받은 거 다 갚을게요. 영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호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볼게. 정말요? 아버지. 강호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절대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수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강호가 또. 응.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 부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강호 말대로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잖아요. 농사일도 점점 힘들어지고 작년 겨울엔 당신 허리도 아팠고 그리고 강호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강호가 성공하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고 강호도 결혼할 수 있고. 여보. 영수 씨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번엔 될 거라고 믿어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믿고 싶어요. 우리 아들 믿고 싶어요. 영수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사실 영수 씨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정말로 다를지도 모른다고.
강호가 그동안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엔 성공할 수도 있다고. 무엇보다 아들이 45살이 되도록 방황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호야, 나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집을 팔게. 정말요? 강호 씨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진짜 고맙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게요. 강호야. 네, 아버지.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알겠니? 네, 알아요. 아버지도 이제 일흔이다. 더 이상 돈 벌 기력도 없어. 이번에 이 집 팔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 아버지,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라. 제발, 신중하게.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된 회사고 제대로 된 기회예요. 전화를 끊고 영수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마당의 감나무, 뒤뜰의 텃밭, 대문 앞 평상, 모든 게 눈에 선했습니다. 큰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뗀 곳도, 강호가 자전거를 배운 곳도 바로 이 집 마당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순자 씨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중개업자가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땅이 넓어서 괜찮네요. 3억 2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즘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골집도 잘 나가요. 한 달 후 정말로 집이 팔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50대 부부가 집을 샀습니다. 가격은 3억 2천만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좋은 집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새 주인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영수 씨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 순자 씨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여기가 큰애 방이었잖아요. 여기서 맨날 공부하다 졸고 그랬는데. 그래. 여기는 강호 방이고 여기 벽에 강호가 낙서한 거 아직도 있네요. 순자 씨는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설 때 영수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집.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여보, 가요. 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강호가 알아봐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투룸 빌라였죠. 월세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 3억은 고스란히 강호에게 전달됐습니다. 강호 씨는 서울로 올라온 부모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강호 씨는 돈이 든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2년만 기다리세요. 2년 후엔 아버지 새 집 사드릴게요. 그래, 건강만 하자. 영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3부 균열. 돈을 전달하고 일주일 후 강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약 다 끝났어요. 그래, 잘 됐구나. 회사 지분 30% 받았어요. 이제 저도 정식 공동대표예요.
명함도 만들었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강호 씨의 목소리는 들뜬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사무실도 되게 좋아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인데 직원들도 10명이나 돼요.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 주에 투자 미팅이 3건이나 잡혀 있어요. 벤처 캐피탈에서 관심이 엄청 많대요. 투자 받으면 회사 가치가 몇십억이 될 거래요. 영수 씨 부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안심이 됐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회사 같았으니까요. 잘하고 있구나.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지, 어머니 빌라는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괜찮다. 걱정 마라. 사실 불편했습니다. 30년을 살던 넓은 시골집에서 좁은 투룸 빌라로 이사 오니 답답했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 건강 챙겨라. 전화를 끊고 순자 씨가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강호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영수 씨도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강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투자 미팅 잘 됐어요. 오늘 계약 하나 따냈어요. 직원을 5명 더 뽑았어요. 좋은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되는 건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강호 씨의 전화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왔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다고 했죠. 아버지, 이번 달 매출이 8천만 원 나왔어요. 다음 달엔 1억 넘을 것 같아요. 그래, 대단하구나.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곧 큰 투자 들어올 거예요. 영수 씨는 아들 자랑을 큰아들에게 했습니다. 수철아, 강호가 이번엔 정말 잘하고 있대. 회사도 크고 매출도 계속 늘고 있고.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큰아들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강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했으니까요. 아버지, 근데 그 돈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설마. 아니다, 괜찮아. 걱정 마라. 영수 씨는 집을 팔았다는 말을 큰아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알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강호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회사가 지금 좀 어려워요. 영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투자 받기로 했던 게 갑자기 무산됐어요. 투자자가 마음을 바꿨대요. 그래. 그리고 직원 월급 주는 게 좀 빠듯해요. 매출은 나오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늦어서. 강호 씨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아니에요, 아버지.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래. 알았다. 영수 씨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강호 씨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주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강호 씨는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미팅 중이라서. 아, 그래. 알았다.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강호 씨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강호가 요즘 연락이 없네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바쁜가 보지 뭐. 회사 일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도 넉 달째가 됐을 때 영수 씨는 직접 강호 씨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강호 씨가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회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영수 씨는 문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빈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책상 몇 개와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사람도 없었죠. 벽에는 임대인 명도소송 통지서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급하게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꺼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정신을 차리고 건물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저기 5층에 있던 회사 언제 나갔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쯤 나갔어요. 한 달 전요? 네. 월세를 석 달이나 밀려서 쫓겨났어요. 짐은 거의 안 남기고 다 가져갔던데. 영수 씨는 비틀거리며 관리실 문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영수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강호가 우릴 속인 건가?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강호가 설명해 줄 거야. 하지만 강호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강호 만났어요? 영수 씨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회사가 문 닫았어. 네. 강호가 한 달 전에 쫓겨났대. 월세를 못 내서. 순자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강호는? 전화가 안 돼. 꺼져 있어. 설마.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철아.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강호. 혹시 강호 어디 있는지 아니? 강호요? 왜요? 전화가 안 돼서. 큰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또 강호한테 돈 주신 거 아니죠? 영수 씨가 대답하지 못하자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주셨어요? 집을 팔았다. 네, 시골집을요? 아버지, 그걸 왜, 강호 말을 왜 믿으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철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지금 강호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응. 큰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강호에게 연락을 해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강호 전화 안 받네요. 문자도 답이 없고요. 그래. 강호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는데 다들 모른대요. 요즘 강호 본 사람이 없대요. 영수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철아, 이거 어떡하면 좋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기일 수도 있어요. 사기라니. 우리 강호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3억이에요, 3억. 그냥 넘어갈 돈이 아니에요. 큰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신고한다는 게 차마. 다음 날 영수 씨는 강호 씨가 말했던 대학 후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강호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김현우.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회사 이름과 대표 이름이 나왔습니다. 테크노베이션 대표 김현우. 영수 씨는 그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테크노베이션입니다. 거기 대표님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김강호 아버지인데요. 강호가 거기 공동대표로 있다고 해서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강호 씨 아버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현우입니다. 강호영 아버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강호가 거기서 일하고 있나요? 김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강호 형은 우리 회사에 없습니다. 네, 석 달 전에 나갔어요. 아니, 쫓겨났다고 해야 맞겠네요. 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 강호 형한테 돈 주신 거 아니죠? 3억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김현우 씨가 크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김현우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부 진실. 김현우 씨의 목소리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님, 강호 형이랑 저는 대학 동기 맞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지만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3년 전에 이 회사를 창업했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강호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현우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여러 번 해봤는데 다 안 됐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영업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영업팀장이요? 공동대표가 아니라? 네. 공동대표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제가 3년간 혼자 키운 회사인데 지분을 나눠준다는 게. 영수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강호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강호 형은 처음 6개월은 열심히 했어요. 영업도 잘했고요. 근데 그 후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출근을 자주 안 했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다 어느 날 회사 돈을 몰래 썼다는 게 발각됐습니다. 회사 돈을? 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죠. 도박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2천만 원 정도요. 제가 경고했죠. 한 번만 봐주겠다고. 강호 형도 사과하고 돈을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했어요. 이번엔 거래처 돈을 가로챘습니다. 고객이 입금한 돈을 회사 계좌가 아니라 자기 개인 계좌로 받은 거예요. 김현우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게 발각되자 강호 형은 그냥 사라졌어요. 짐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요. 그게 언제죠? 석 달 전쯤이요. 영수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석 달 전이면 강호가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호가 쫓겨난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군요.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강호 형을 더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김 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강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공동대표라는 것도 3억이 필요하다는 것도 투자자가 줄을 섰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억은 어디로 간 걸까? 영수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순자 씨가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전화 통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강호가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를 속인 걸까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강호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됐니? 강호 친구 중에 한 명이 최근에 강호 봤대요. 강남 어느 카지노에서. 카지노? 네. 불법 도박장이요. 강호가 거기서 돈을 잃고 있었대요. 영수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3억이 아마 도박으로 다 날린 것 같아요. 순자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안 돼. 우리 강호가 그럴 리 없어. 절대. 큰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보기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니? 영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자식을 신고하라고? 아버지, 3억이에요. 그냥 포기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게다가 강호가 사기를 친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 이번엔 선을 넘었어요. 제 동생이지만 강호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영수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철아 말이 맞다. 하지만 아버지는 못하겠구나. 왜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큰아들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강호가 출입한다는 도박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혹시 강호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죠. 사흘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강호를 발견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강호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영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강호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아버지. 강호야,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 전화는 왜 안 받고? 영수 씨가 달려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호 씨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강호야, 김현우한테 들었다. 다 들었어. 너 회사에서 쫓겨난 거 공동대표가 아니었던 것도, 그리고 내가 도박을 한다는 것도 들었어. 그게 사실이니? 강호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억은 어디 갔니? 강호야, 아버지한테 대답해라. 그 돈 어디 갔어? 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잃었어요. 뭘 잃었어? 도박으로요. 다 잃었어요.
영수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강호 씨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조금만 따서 갚으려고 했는데 계속 잃고 또 잃고 너. 영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회사 지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쓴 돈 때문에 빚이 있었거든요. 그거부터 갚으려고 도박장에 갔는데 강호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 따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 잃었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정신 차려보니 다 없어졌어요. 영수 씨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이 자식아, 그게 무슨 돈인 줄 알아? 우리 30년 살던 집 판 돈이야. 너 평생을 키운 집을 팔아서 준 돈이라고.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3억을. 영수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강호 씨는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려요, 아버지.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 자식이. 영수 씨는 또 주먹을 들었지만 힘이 빠져 내려놨습니다. 강호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영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너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신용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든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그만해. 영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너한테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제 끝이야. 아버지, 이제 우리는 남이다. 아버지 번호 지워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강호 씨가 아버지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영수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손 닿기도 싫다. 아버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같은 자식 없어. 영수 씨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강호 씨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수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순자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밥 좀 먹어요. 영수 씨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순자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와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해요. 강호 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알아. 제가 매달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생활비 걱정은 마세요. 고맙다, 수철아. 하지만 영수 씨 부부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영수 씨는 악몽을 꿨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이 불타는 꿈, 강호가 사라지는 꿈. 순자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강호를 어떻게 키웠어야 했을까요? 당신 잘못 없어요. 그럼 제 탓이 아니라고요? 제가 너무 강호를 믿어줬나요? 제가 너무 약했나요? 순자 씨는 자책했습니다. 오부, 그 후,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작은 빌라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큰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지만
빠듯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영수 씨는 근처 공사장에서 일용직 일을 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막노동을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인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해야죠. 영수 씨는 땀을 닦으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하루 일당 7만 원. 한 달에 20번 정도 나가면 14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죠. 하루 4시간, 시급 9,860원. 할머니, 손 조심하세요. 칼 쓸 때 주방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조금 남았죠. 그 돈으로 조금씩 저축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작은 집이라도 장만해야지. 영수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강호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강호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나? 혹시 또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순자 씨는 더 심했습니다. 강호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강호가 보고 싶어요.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자식인데도 보고 싶어요. 영수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가끔 찾아와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좀 더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수철아.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큰아들은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큰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둘째 때문에 큰아들까지 고생시키네. 어느 날 영수 씨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었습니다. 아저씨,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면 돼요. 영수 씨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발목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죠.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푹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영수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2주를 쉬면 일당 100만 원 가까이 손해였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영수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예전엔 이 정도 다친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자 씨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호였습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초췌한 모습의 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남루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죠.
강호야.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강호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와. 순자 씨가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강호를 보자 영수 씨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미워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왜 왔니? 영수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강호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알아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사과는 하고 싶었어요. 강호 씨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동안 뭐 했니? 공사판에서 막노동했어요. 뭐? 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도박은 끊었습니다. 완전히 끊었어요. 재활 프로그램도 다녔고요. 강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용직 일하면서 돈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강호 씨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300만 원이요. 제가 모은 전부예요. 드릴게요. 영수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이 뭐가 대수냐? 우린 3억을 잃었어. 알아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드릴게요. 너 지금 어디서 사는데? 고시원이요. 월 35만 원짜리. 영수 씨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강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허세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후회하고 사죄하는 모습만 있었죠. 아버지,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밤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강호 씨는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일하신다는 거 형한테 들었어요. 68세에 막노동을 하신다고. 그게 다 제 때문이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강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순자 씨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아들을 보니 차마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밥 먹었니? 영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밥 먹었냐고. 아니요. 영수 씨는 순자 씨를 봤습니다. 여보, 라면이라도 끓여줘요. 응, 그래요.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강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먹고 가.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후루룩 소리만 들렸죠. 라면을 다 먹은 후 강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라. 얼굴은 보고 지내야지. 영수 씨의 말에 강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도박은 절대로 하지 마라. 만약 또 한다는 걸 알면
그땐 정말로 끝이다. 네, 안 할게요.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고 했지? 그거 꼭 지켜라. 단 한 달도 빠뜨리지 말고. 네, 약속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수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작은 거짓말도 안 돼. 네, 아버지. 강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늦게까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예전처럼 큰 소리치거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죠. 저 이제 공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큰 꿈 같은 거 안 꿀게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강호 씨가 집을 나갈 때 순자 씨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고시원에서 해먹어. 고맙습니다, 엄마. 강호 씨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온 영수 씨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제대로 한 걸까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정도로 무너진 아이를 어떻게 외면해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가 가능한 일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너무 컸고 상처는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강호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부모님께 드렸죠. 단 한 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월급이에요. 그래. 고맙다. 영수 씨는 봉투를 받으며 아들을 봤습니다. 강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 저 승진했어요. 오, 그래? 네. 생산팀 주임으로 올랐어요. 월급도 30만 원 올랐고요. 잘 됐구나.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70만 원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강호야.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아직 600만 원밖에 못 갚았는데.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돼. 사실 영수 씨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큰아들도 이제는 강호를 받아들였습니다. 강호야, 요즘 어때? 응, 괜찮아. 회사 일도 재미있고, 잘 됐네. 계속 그렇게 살아. 고마워, 형. 명절이 되자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가족과 강호, 그리고 영수 씨 부부. 좁은 빌라에 5명이 모이니 북적거렸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큰 손주가 절을 했습니다. 그래, 너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 영수 씨는 손주에게 세뱃돈을 줬습니다. 강호 씨는 조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네. 나도 언젠간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도 할 수 있어. 큰아들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영수 씨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 상처투성이인 가족, 하지만 여전히 함께 있는 가족. 이걸로 됐다. 영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은 잃었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도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남았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래도 괜찮죠? 응, 괜찮아요.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필로그 5년이 흘렀습니다. 강호 씨는 약속을 계속 지켰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총 4,200만 원. 3억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혼도 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 가정을 꾸렸죠. 아버지, 며느리예요. 어서 오세요. 우리 강호 잘 부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빠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강호의 아내는 착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잘했죠. 강호 씨 부부는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큰 꿈도 큰 사업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삶. 하지만 강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난 이제 평범한 게 좋아.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 나도 그래요, 오빠. 영수 씨 부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들의 도움과 강호의 지원, 그리고 두 사람이 일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전세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다시 집이 생겼네요. 그러게요. 오래 걸렸어요. 두 사람은 새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골집만큼 넓지도 않고 마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뭐요? 강호한테 그때 돈 준 거요. 영수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죠. 당연히 후회해요. 하지만 그래도 강호가 지금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너무 컸고 그 무게는 여전히 삶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계속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가족.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을 믿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내어줬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3억이라는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시골집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변했고 가족은 다시 함께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식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지,
믿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수 씨 부부는 선을 긋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